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34살 젊은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여러 가지 보도를 보셨을 텐데 뉴욕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 저게 맞는 거야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깐깐하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 자, 맘다니가 이겨서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약간 이럴 것이다, 우울하다, 좀 좋아하지 않는다, 슬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관세 같은 것 때문에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아유 꽃이다, 요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미국에서 볼 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따봉! 이런 게 아닌가. 잘 됐어요, 네, 좋아요, 약간 오히려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맘다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더 슬픈 쪽은 어디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상징이 당락이죠.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민주당의 핵심에서 정치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겁니다. 맘다니가 민주당 후보 아니었어? 네. 근데 민주당 주류는 원래 맘다니를 후보로 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맘다니가 자기 개인기로 돌파를 해서 후보가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뉴욕은 어떤 곳인가? 이게 2021년 시장 선거 결과예요.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여기는 면적은 커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뉴욕 인구의 한 20분의 1 정도만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면적이 큰데 의미는 없는 거고, 여기가 맨해튼이고요. 여기가 브루클린, 그다음에 이쪽이 브롱스 이런 데들인데, 따질 것 없이 다 파란색이죠.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시장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봐도 2017년, 2021년 선거인데 사람 사진만 다 바뀌었을 뿐이지 기가 막히게도 66대 27, 66대 27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대3, 6대3 정도로 항상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지역이에요. 민주당 주류가 그럼 뉴욕시장 후보로 내세웠던, 밀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앤드류 쿠오모라는 인물이에요. 뉴욕 주지사를 10년간 했던 사람이고요. 쿠오모라는 이름에서 이미 느낌이 오셨겠습니다만 이탈리아계입니다. 대부에 나오던 그 마피아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뉴욕시는 여기저기에 무슨 노조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계가 꽉 잡고 있는데, 바로 그 이탈리아계고요.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뉴욕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라는 이 사람도 12년 동안 뉴욕 주지사를 한, 그야말로 뉴욕 주지사를 대물림한 뉴욕 지방정치의 어마어마한 가문의 적자 출신이에요. 이 가문이 뉴욕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 뉴욕 북부에 가면 이 다리가 있습니다. 5km짜리 다리고요. 달려보면 정말 멋있고요. 대단합니다. 다리 잘 졌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다리인데, 2017년에 완공이 됐는데 당시 주지사가 앤드류 쿠오모. 그래서 앤드류 쿠오모가 이 다리를 올라가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마리오 쿠오모 다리로 지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뉴욕에서는 파워를 자랑하는 가문의 적자가 뉴욕시장 후보로 딱 나온 겁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뉴욕 주지사를 제가 10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 성추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니까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이번에 뉴욕시장에 나온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좀 껄끄러워서였는지 어쨌는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정책도 별게 없고, 어디 나가서 토론한다 이런 것도 별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야말로 이 표정으로, 형이야 형 몰라? 야, 너 뉴욕시 하루 이틀 살았어? 야, 쿠오모야, 저 잔챙이들 찍을 거야? 나 찍어야지,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선거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원래 뉴욕이 그런 데긴 하지만, 민주당 텃밭이긴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뉴욕시장 자리를 놓고 저런 사람을 내보내서 저런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고? 우리가 우스워? 약간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안 없어, 대안? 꼭 저 사람만 해야 돼? 라고 두리번 보다 보니까 맘다니라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인망식으로 밑에서부터 열심히 발품 팔아서 선거운동 하면서 상당히 또 말을 잘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그동안 굶주려왔던 그런 삶의 문제, 생활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대안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뉴욕시
뉴욕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추이를 모아놓은 겁니다. 2월 달에 맘다니는 출마 선언을 한 뒤지만 쿠오모는 아직 나올까 말까 재던 시절이에요. 쿠오모는 33%의 지지율을 받고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맘다니는 노란색인데 1%였습니다. 그야말로 저 사람이 누구야 하는 수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가 3월 달에 이제 출마한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맘다니가 1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치고 올라와서 22%, 32% 접전을 만든 다음에 6월 달에 경선에서 이걸 뒤집어버리는 드라마를 만들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된 겁니다. 그 한마디로 민주당 주류는 한 방 제대로 맞은 거죠. 이쯤에서 그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쿠오모가 승복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저런 한마디로 촌뜨기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졌다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합니다. 당내 경선에 불복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 당내 후보가 정해졌는데 민주당의 주류가 맘다니 지원을 꺼립니다. 하질 않아요. 뒤로 이렇게 물러서갖고 쭈삣쭈삣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주요 정치인 중에는 당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쿠오모 지지를 선언하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쿠오모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칼을 갈고 나왔으면 뭔가 다른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쿠오모가 구사한 선거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맘다니는 안 된다. 맘다니는 위험하다. 맘다니는 경험이 없다. 이 공격만 계속 주구장창한 겁니다. 자기의 레퍼토리는 없이. I'm a Democrat like Mario Cuomo, like Bill Clinton, like Barack Obama, like John Kennedy. I think if the far left socialists were to win, I think long term it would be very detrimental to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This country is not the socialist country. The city is not a socialist city. 물론 그게 일부 불안했던 부유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극할 수는 있었겠죠. 이게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이 맘다니고 노란색이 쿠오모 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짙은 파란색,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 더 똘똘 뭉쳐서 맘다니를 지지해서 결국은 50대 40으로 맘다니가 승리를 하는 거죠.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 city built by immigrants, powered by immigrants,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자, 근데 이 결과가 또 재밌는데, 보시면 보통의 뉴욕시장 선거는 이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60, 70%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번 뉴욕시장 선거는 200만 명이 넘는 2배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려와서 맘다니에게 100만 표가 넘는 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쿠오모가 받은 표도 만만치 않아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예전 같으면 시장이 되고도 남았죠. 그런데 더 이상 민주당이 뉴욕에서 쿠오모를 앞세워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여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맘다니를 찍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쿠오모와 민주당 주류에게는 아픈 패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두 번째 또 의미는 뭐가 있느냐? 20, 30대 젊은 층의 사상 첫 번째 정치적 승리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선거 당일 밤에 왓치 파티라고 하는 맘다니 지지자 행사를 갔었는데, 와,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의 눈빛, 열기가 대단했어요. 뭔가 열망과 갈망이 끌어오르는 듯한, 진심에서 막 환호가 나오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 want someone who is authentically for the working class, for the majority of people in this city. But Zoran Mamdani stayed true to himself and true to his electorate. Only by staying true to himself did he win. 출구조사 결과인데 29살까지 78%가 맘다니를 지지합니다. 거의 8대2 수준이고 44세 이하도 70% 가까이가 맘다니를 지지했어요. 65세 이상은 쿠오모 지지가 많죠. 근데 젊은 세대가 똘똘 뭉쳐서 맘다니를 찍어서 승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은 본인이 가서 저는 투표를 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동안은 20, 30대들은 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엔 가보자 라고 해서 나가서 투표를 던졌고 맘다니가 당선이 되는 쾌감을 처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뉴욕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젊은 층들에게는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류 민주당 입장에서는 맘다니의 승리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뉴욕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20, 30대 젊은 층의 그 끌어오르는 욕구, 이 표면 위로 올라온 욕구를 받아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안겨진 거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맘다니 시장 당선자가 내년 1월 1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큰 난제가 걸려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칼을 들고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낯이 익은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민주당의 맘다니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죠. 40년, 50년 동안 뉴욕에서 정치를 한 쿠오모 가문의 지지자들이 많겠습니까? 이제 4년 정치를 한 맘다니의 지지자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짤이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맘다니 망했죠? 라고 물어봤는데 아닌데 하는 순간 안 돼 제발 하는, 당내에서 안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안 되기를 바란 것까지는 아닌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캐시 호컬이라는 뉴욕 시장 위에 있는 뉴욕 주지사예요. 이 사람에게 또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후에 호컬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짜 교통 안 된다. 공짜 교통은 주지사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권이 주지사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보육도 안 된다. 왜냐하면 무료버스는 1년에 1조 원이 들어가고요. 무상보육은 21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결국은 주지사인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거거든요. 시장이 광을 팔고 짐은 내가 지고 내가 왜? 나도 내년에 선거 나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못하겠는데? 안 될 건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맘다니에게 태클을 건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많은 민주당 지지 세력 혹은 지지 언론들 입장에서는 맘다니가 실패할 가능성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뉴욕에서 대표적으로 진보 언론인데 선거 다음 날 이런 컬럼을 실었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 바로 다음날 그냥 초를 쳐버려요. 제목이 뭐냐? 뉴욕의 다음 시장은 민주당원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국의 민주당을 구하기에는 맘다니의 정책은 아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아예 뭐라고 썼느냐? 맘다니는 민주당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그냥 아예 제목에 박아서 컬럼을 써버려요. 언제든지 헤어질 결심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맘다니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우군들이 일단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모두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있죠. 외부의 적. 이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격 대상이 생겼는데요. 뉴욕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중요한 선거가 두 개가 더 있었어요. 뉴저지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뉴욕 시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진 게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패를 한 게 맞습니다. 자, 먼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보시죠. 2021년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긴 사람이 공화당이에요. 2% 가깝게 이겨서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는 접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결과를 보시면 15% 차이로 확 벌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공화당 표수가 조금 줄어든 반면 민주당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보시죠. 선거 막판까지 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붙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그런데 결과를 까봤더니 역시 14%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참고 있던 사람들까지 나와서 민주당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까 이 사진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는 기쁠지 몰라도 다른 주요 선거 결과를 보고 나면 이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맘다니만큼 좋은 공격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에 만약에 취임을 하고 나서 뭔가 비틀거린다. 뭐 민주당도 안 도와주는 시장인데요. 한마디로 공격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군 없는 시장, 젊은 시장 공격하기 너무 좋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맘다니 입장에서는 내부의 적, 나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민주당 내의 세력들과 저 바깥에서 나를 매처럼 노려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양쪽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 게임이 남아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20, 30대의 여론을 어떻게든 내 쪽으로 계속 가지고 와서 뭔가 나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게 단순히 뉴욕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니까 되네 라는 승리의 맛을 본 20, 30대들의 아이콘으로만 떠오를 수 있다면 단순히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마 집중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지를 던졌던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뭐 무료 버스라든가 무료 보육이라든가 월세 동결이라든가 이런 큰 아젠다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실망도 빠를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게임을 초반에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반으로 갈렸습니다. 하던 대로 하던 주류의 민주당과 아까 보여드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대로 가서 중간선거나 대선 이길 수 있겠냐라는 불만을 가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반으로 갈라졌어요. 과연 이걸 붙일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물이 나서서 떨어져 나간 민주당을 단합시킬 수 있겠느냐, 잘 단합시키는 사람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대로 간다면 내년 선거 장담 못합니다. 3년 뒤 대선 장담 못해요. 뭘 믿고 찍어주겠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머리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내년 중간선거와 3년 뒤 대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봐야죠. 모든 건 결국은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주느냐, 경험이 적다 뭐 이런 편견을 깨고 놀라운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이슈를 제기를 하고 봉합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정치 천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냐, 반대로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수준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실패 케이스로 남을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 단순히 뉴욕의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정치 그 미래까지도 달려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욕 특파원은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내년 초에 취임을 하고 나면 온갖 이슈가 여기에 집중이 될 것이고 시끌벅적한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